안녕하십니까. 4hours입니다. 지금 시각 이제 거의 4시가 다 돼 가는데요. 한 30분 전에 시장은 종료되었고, 지금 또 오늘 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시각각 펼쳐지는 그 시세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시가 되었네요. 오늘 증시 살짝 밀리고 끝났습니다. 5.67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네요. 0.64% 하락 정도 했습니다. 주요 뉴스는 글로벌 도미노 금리 인하 가능성, 배당주 매력수. 배당주가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주 코스피 G2 20회의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 뭐 당연한 거겠죠. 미중 협상이 또 좀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시장이 좀 상승할 테고, 좀 극단적으로 가면 또 쇼크가 한번 오지 않을까 합니다. 쇼크가 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V자형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하반기 기대도 될까? 미국 증시 정말 부럽네요. 트럼프 당선될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 잠깐 밀렸다가 그 오후장부터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집권 내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출렁일 때는 있었지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거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우량주 위주로 했다면 정말 수익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다우 지수는 250포인트 상승했고요. 홍콩은 좀 빠졌네요. 니케이는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좀 하락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또 오늘 인기 있었던 종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좀 볼게요. 개인이 샀습니다. 외국인도 샀고요. 오늘은 기관이 좀 매도를 했네요. 기관은 좀 오를 때 항상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좀 샀어요. 그 다음에 옵션은 뭐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체 외국인이 아직 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나쁘진 않고요. 선물은 여전히 이거 기간이 잘못됐네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21일.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은 괜찮은 편이죠. 선물은 외국인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쪽에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급락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를 좀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평들이 아직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G20 뭐 이런 미중 협상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좀 밀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인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관심 있게 저점 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인데요. 월봉은 이 파란색 이평선이 120일 정도 되네요. 120 월봉이 되겠죠. 월 120 평균.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되었고 1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이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끔찍한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다시 추세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합주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종합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종합주가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죠. 월봉의 중심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봉도 뽑고 있어서 이번 달을 양봉으로 마무리한다면 여전히 기대감이 좀 있네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주봉의 40일 이평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있어요. 42평을 이겼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이렇게 상승 국면을 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구간이고요. 삼성전자가 간다면 종합주가도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데 종합주가만 혼자 꼬라박는다,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봉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세가 다 모였고, 시세의 평균이죠, 사실. 그 평균이 다 모였는데 돌파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전 고점 수준도 넘어버렸죠. 오늘도 약간 밀리는 듯 했죠. 시장은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여전히 이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종합주가도 좀 오르는 방향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기고 있는데 질 걸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죠. 지면 그때 가서 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파악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거의 고점에 왔다, 이런 얘기는 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라인에 왔을 때 고점일 수 있다, 이러는 건 의미는 좀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눌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는 좀 들을만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런 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는 어쨌든 매수세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도 당연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선물 일봉인데 여기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이런 선들이 어떻게 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 그리고 이쪽을 돌파해 나간 상태입니다. 일단 기존의 흐름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전히 상승의 가능성이 하락의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평선이 우하향 중이라 좀 눌렀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바로 가냐 눌러 가냐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좀 눌려가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30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그어놓은 선 설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갭으로 띄었죠. 여기가 갭으로 띈 이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매도 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을 쫓아가는 분이라면 아직도 매수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확장됐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좁아졌습니다. 좀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계속 변동성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버리거나 중심선을 다시 뚫어버리거나 그러면 당분간 하락파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지 라인으로는 이 라인이 되겠죠. 272. 좀 강하다 그러면 274, 요 라인인데요. 이왕이면 272가 274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시장이 강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데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평선을 어쨌든 돌려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게 좀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선물 받고요. 오늘 인기 있었던 종목 몇 가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받고, 한진칼. 한진칼이 뭔가요? 한진 그 기업하고 같은 건가요? 한진칼. 자, 한진
거래소 15%. 하한가는 아닌가요? 거래소가 제가 요새는 몇 프로가 상한가, 하한가인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식을 이렇게 몰라요. 봅시다. 한진칼. 일단 기업 분석은 저보다 잘하니까 기업 분석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은 굉장히 강력한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밀려버렸습니다. 일단은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해버리면 다시 좀 조정이 올 텐데 아직은 시세를 지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봉을 봐도 40일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고 아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뭐 큰 악재가 뭐 기업이 좌초될 정도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폭락하겠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의 힘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거나 지지력을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을 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폭락을 했는데요. 무슨 악재가 있나 본데요. 이렇게 수평을 좀 거봤다 생각하면 어떤가요? 한 2라인 정도는 한번 받아볼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일 선과 만나는 좀 근접한 위치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200일 선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하락 돌파하면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어쨌든 기준점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뭐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추격한 꼴이 돼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매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원칙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기준을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좀 잡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폭이 너무 거세지면 관심에 좀 안 드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을 좀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산업 볼게요. 상한가 같네요. 오늘 뭐 축하드립니다. 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뭐 공매도를 칠 건 아니니까. 이것도 당연히 시세를 이기고 있으니까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주봉으로도 그렇고요. 월봉으로도 그렇고. 월봉을 봤을 때는 뭐 6,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과거의 흐름을 봐서도 상승할 때 좀 거대하게 가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진폭은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너무 빠르고 크고 거세고 버티기도 힘들고 좀 요란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냥 아쉬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 갑자기 먹기도 좀 힘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국보, UCI 이렇게 두 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이름이 좋네요. 국보, 이 국보급인가요? 국보, 좋습니다. 뭐 그냥 보유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만 보유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내게도 이런 복이 오면 좋겠다라고 그냥 허탈하게 한번 웃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로 매수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매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가진 자들이 그냥 즐기는 거죠. 경고입니다. 어쨌든 경고 붙는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기업의 안정성도 없는 거고 뭐 불성신 공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나빠요. 경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 UCI
뭐의 약자인지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때 UCI 봤을 때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점상 이후로 좀 봤었는데요. 계속 오르다가 오늘 드디어 이게 뭔가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번역서에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짱대 음봉이죠. 짱대 음봉. 어떤 번역서에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일교차가 큰 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일교차가 큰 거죠, 이렇게. 하루 시가와 저가가 꽤 크게 발생됐습니다. 게다가 거의 뭐 19%면 예전으로 하면 하한가를 넘어선 건데 어느 정도 이제는 싸다 하고 살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더 오를 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보유자들은. 더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경고죠? 오랫동안 뭐 거래도 안 됐었죠? 썩 좋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좀 인기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LG 디스플레이 너무하네요. 이렇게 강력한 봉을 만들고 다시 또 강력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기법 중에 뭐 양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양봉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 우스운 얘기네요. 그게 무슨 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우스운 얘기고요. 실제로는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4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저께 잠깐 기대감을 주다가 오늘 40일 아래에 있습니다. 어쨌든 40일 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죠. 20일 위에서는 무조건 내가 안 팔아. 그럼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20일선 깨면 팔면 되지 뭐.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자, 오늘 한국 시장 보았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향후 시장, 미래의 시장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종합주가를 봐서도 200일선이 돌파된다면 좀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은 이제 끝나고 이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3000포인트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